이번에 투표 행태도 그렇고 지지자들의 그 세 명의 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 갈 것처럼 겉보기 등등 보이는데 두 분 다 이제 정치를 음향으로 많이 관찰하신 바 실제로 요 그 이 팀 운영이 2028년 총선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또 흔들릴지 모르죠. 사랑도 흔들리는데 우정은 더 많이 흔들리죠. 저는 이번에 어쨌든 정청래 네. 전 대표님이 엄청난 저력을 보여준 거거든요. 아 그럼요. 많이 얻었어요. 네. 어쨌든 54대 45 그 이제 결선 투표제나 비슷한 선호 투표제 하에서도 굉장히 선전했잖아요. 본인들은 이긴다고 주장함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구도라든지 또 이렇게 비평가들 전문가들 분석하면 그래도 한 6대 4 이상으로는 벌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상당히 좁혔잖아요. 그리고 인기도 대단해요. 맞아요. 현장에서. 저는 강성 지지층을 하지 않겠어요. 항상 우리가 좋게 표현하자고요. 적극 지지층들이 엄청 확보되어 계세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번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 DJ 노무현 문재인에서 이재명 정부 반드시 성공시켜야지 비책명이 완수가 되는 거고 남북 관계도 개선되는 거고 민생 경제도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메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 지지층 일부가 막 이재명 욕하고 김민석 욕하면서 정신이 없어요. 멸치가 있어가면서 그것부터 말리셔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야 그럼 김민석 송영길 지지자들은 계속 욕하는데 네. 아니, 당연히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 경향TV에서도 예전에 다뤘는데 그런 말 못 쓰기 캠페인 하잖아요. 서울하고 안진걸 TV는 일체 멸치 못 쓰지 쓰게 한다. 말자는 예. 캠페인 했어요. 실제로. 처음부터 했어요. 처음부터. 너는 왜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런 멸칭이 있을 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러냐 아닙니다. 처음에 그런 말이 등장할 때부터 이거 위험한 표현이다. 분류법이 아니다. 이거 멸칭을 담고 있다. 멸칭의 뜻이 있다. 하지 말자고 호소했는데 뭐 제가 뭐 말려도 막 퍼져나간 거죠. 맞습니다. 그거 제대로 못 말린 거 정책 후보 지지층들에게 제가 사과드릴게요. 말린다고 했는데 못 말린 거 사과드리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책 후보님 일부 지지자가 막 이런 대형 채널이나 커뮤니티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그건 진짜 아닙니다. 총리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멸칭과 음해를 가면 되겠습니까? 그것부터 말리고 우리 이재명 정부와 김민석 신임 대표의 적극 성공해서 노력하자. 그럼 큰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오마이뉴스 TV 취재 방해 사건, 카메라 방해 사건 최민희 후보님 누가 봐도 잘못한 겁니다. 그건 100% 잘못한 거거든요. 최민희 측이. 최민희 후보님 측이 그러면 그건 제가 봐도 그건 아무리 본인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개강됐다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마이뉴스 측에 자업자득이라는 답을 했잖아요. 민주당의 리더가 되고 민주주의 리더 네.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김근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따르겠다는 분이 카메라 막는 행위를 비호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실망 포인트입니다. 시민사단체들도 그런 건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이게 비단 그 보면은 우리 민주당 안에서 있었던 그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 과거에 누군가를 맞설 때 보이던 모습들이 이게 안에서 투영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 광경 자체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같은 편이어도 잘못됐다고 딱 쿨하게 인정하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면 그분이 더 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김민석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님도 앞으로 노력할 게 엄청 많습니다. 계속해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위로와 포용과 또 통합의 메시지를 확실히 남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지자들에게 절대 패배한 사람들 조롱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죠. 패배한 사람 조롱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충격과 고통에 빠지죠. 그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더 반발심이 더 강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게 자행되고 있어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다 말리셔야 됩니다. 다 말리고 말렸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말리거나 멀리하거나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온 모습대로 온 팀으로 더 큰 팀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그냥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범진보 개혁 세력이 지금 어쨌든 구심이고 집권 여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민생 서민 청년들을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맨날 우리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싸우니라고 정치를 불신하게 만들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매듭을 좀 지어야 되는데 우리 총대선을 앞두고 이제 당이 좀 어떤 방면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랑도 맞물리는 건데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결국은 총선도
벌써 시계를 보니까 26년 8월이라 네. 뭐 2년도 안 남았습니다. 금방 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단순 명료해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가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뭘 해야겠어요? 집권 여당은 민주당 따로 정부 따로 가서는 성공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확 올라갈 만큼 유능하고 회원감 있는 당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당 지지도가 높은 거 그거 당 대표가 잘해서 된 거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낮다. 의미 없어요. 같이 가야지. 같이 네. 동반 상승을 하거나 다소 당이 조금 하락하더라도 국정 지지도는 60% 70%를 찍어야 됩니다. 저는 총선과 재집권은요 사실 국정 대통령의 평가로 이 표를 주는 것이지 민주당 지지율 보고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발 이번에는 우리가 당이 당 따로 국정 따로 놀지 말고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 오늘 갤럽 조사 보니까 이제 반등을 맞아요. 했더라고요. 비등하게 저도 이제 예측을 네. 했는데 이 반등을 계기 삼아서 쭉 부동산 주식 이런 지방에 대한 효용감을 주는 유능한 이 민주당이 되라. 그러면 사실 재주권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 안의 다름 아무 쓸모 없죠. 말할 시간도 없고요. 울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개혁,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다 재 원복됩니다. 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중요한 건 재집권이에요. 그럼요. 그럼 재집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밑자락을 깔아야 되는데 지금 그 제법에 관심만 있어. 재산 신경 안 써. 결국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당 대표의 리더십 계속 중요하다 강조할 수 네. 있는데 그래 가까이서 좀 보셨으니까 김민석 대표가 그걸 이행할 만한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조금 듣고 싶거든요. 그 네. 의원 시절에 그 만든 포럼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포럼이 있었어요. 약자와의 동행이요. 예. 네. 그리고 정치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그랬고 DJ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고 하는 걸 많이 인용하시는 걸 봤거든요. 확실히 민생 서민 청년 마인드가 있어요. 전 집권여당 대표는 어떤 뚜렷한 개혁 과제에 대한 비전과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전제해야 될 게 민생과 서민에 대한 무한 책임감입니다. 억울하고 고달픈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네. 연대의 마음,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어떻게든 이건 근데 그런 마인드가 확실히 있어요. 그렇구나.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부동산 TF, 증시 TF 그리고 민생 서민 청년 TF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제안 드리는 거고요.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앞으로는 총선 전까지 이런 여기서 점수를 따야 돼요.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돼요. 조금이라도. 증시가 다시 7천 8천 돼요. 근데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 그러면 다수 국민이 끝입니다. 그러면 네. 그 이제 증시에서 이득을 보신 수익을 본 국민들의 지지율은 회복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전체 지지율 회복에는 또 한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KTX와 SRT를 이제 합쳤어요. 아, 네네. 주말에 2만 좌석 정도가 늘어나요. 아, 주말에 좌석이? 예약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요금이 10% 이상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막 일주일에 하나씩 정부 여당 말로 국민의 삶이 체감 가능한 예, 걸로다가 국민 피부로 느끼는 증시도 7천대로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안착이 되면서 부동산도 예를 들면 소유자들 아니 거주자들 말고 보유자들 1주택만 있는 보유자들은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당에서 정부에 요건 조정을 좀 속도 해달라. 조절이나 내용 조절이 필요하다. 종부세도 10억 14억을 올렸는데 원래 대통령이 생각하는 초고가 주택 기준은 5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럼 50억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어차피 그 집이 올라가면 재산세 다 내게 돼 있어요. 올려서. 내야죠. 네. 왜냐면 이런 상황이면 서울 수도권에서 괜히 논란만 만들 거고 세금 폭탄이라는 오해를 받느니 이러면 종부세 기준은 한 20억 정도로 네. 이렇게 올릴 때 좀 올려도 된다고. 대신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 더 과세해서 그걸로 종부세 벌충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깎아주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이건 당이 목소리를 내야죠. 서울 수도권의 1가구 1주택 거주자나 보유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는 저는 화답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뭐 어마어마한 호화주택 사는 사람들을 지금 감세해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면요 점수 확실히 올라갑니다. 야 굉장히 합리적이다. 우리 목소리 귀 기울인다. 야 KTX SRT 합치니까 요금 떨어졌다. 주말에 예약도 쉬워졌다. 뭐 대학생들 1,000원의 밥상 그 아침에 밥 먹을 때 1,000원 해준 건데 예를 들면 점심 때 또 그게 확대된다. 학생들이 지금
밥값도 없었고 굶주리는 학생도 있대요. 끼니를 하루에 한 끼 두 끼만 먹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들 만나 보니까 그런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이 여당이 든든합니까? 네. 아 정치가 정말 내 곁에 있구나라는 느낌을 확 줘야 된다는 거죠. 혹시 김민석 네. 대표가 그런데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청와대 가실 생각 없으세요? 없습니다. 청와대도 이런 제안은 드렸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민생 상황실 만들어야 된다. 민생 서민 그렇군요. 청년 상황실. 네. 당 대표도 만들고 청와대도 만들어서 양쪽이 하루 종일 그걸로 서로 서로 좋은 정책으로 논의하고 경합을 해라. 내놓고 네. 네, 협조하고 그래야 산다. 아 그리고 이거 작은 건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김민훈 교수랑도 가까우시죠? 그 김민석 대표님의 형님, 네. 친형님이죠. 촛불행동 대표님. 실제로 네. 이제 장외에서 활동도 많이 네. 아실 텐데 그 형제가 제가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다 닮은 것 같으면서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잘 보면 닮으셨어요. 이렇게 외모는, 이제. 예. 근데 이제 김민웅 대표님 목사님인데 목사님 조금 더 이제 등치가 좀 크시죠. 키는 비슷한데 근데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죠. 김민석은 그러니까. 학생운동 그다음에 징역감독원에 바로 직업 정치로 뛰어들었고 김민웅 대표님은 계속 제야 사회운동.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예. 미국에서 목회자도 하고 또 미국에서도 우리 민주화운동하고 한국 와서도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가장 치열하게 맞서한 촛불행동의 이제 대표로서 이번에 근데 그 굉장히 감동적인 글을 하나 쓰셨죠. 민당 전당대회에 대한 그 평가를 쭉 썼거든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썼는데 특히 동생이 배신자라는 낙인으로 지금도 이번 전당대도 배신자로 낙인 계속 그랬죠. 예.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그때 행위는 잘못된 거 맞다. 하지만 그때 한 번의 행위로 영원히 배신자의 낙인으로 그가 절치부심하고 와신상담하고 권토중노에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을 했고 준비하고 있다면 그 배신자의 낙인만큼은 이제 접어달라는 절전한 호소인데 친형으로서의 호소이자 전체 진보 개혁 세력에서 존경받는 원로로서의 네. 충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그 2002년도 일로 넌 배신자야 하면서 그분에 대한 멸칭으로 계속 조롱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집권 여당이 대표가 됐으니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그가 정말 제대로 일하시도록 촉구하고 응원하는 게 훨씬 현명한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봅니다. 책임 있는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다음번에 두 분 워낙 가까우시니까 예. 한 번 더 모시고 네. 아유 실적인 얘기 좀 들어보도록 불러만 하겠습니다. 주시면 네. 얼마나 네. 좋습니까? 정치 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해야지. 지금까지 앉은 걸 거절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앉은 다음번에 걸 좀 같은 지켜봐야 사람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앉은 걸 같은 사람 네. 정치를 Never say never입니다.